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일부 부서는 종이로 된 출근부에 출근 서명을 하는 다소 오래된 근무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5년 전 이 시스템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휴가를 가놓고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연차 수당을 챙긴 게 당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당시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시스템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저희 SBS CN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강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올해로 30년째 코레일에서 근무하는 나영준 씨는 지난 2014년 정비팀 직원들의 출근 서류 조작을 코레일 감사실에 제보했습니다. 출근을 안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대리 사인을 서명을 해줘도 추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. 출근한 사람처럼 되니까 그 다음날 출근해서는 관리장한테 그 점심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패 행위가 많이. 작업 계획서에 서명만 하면 출근 처리가 되는데 휴가를 간 팀원의 서명까지 팀장이 대신해 준 겁니다. 이렇게 대리 서명으로 출근한 것처럼 속인 팀원들은 1인당 연차 수당으로 70만 원가량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. 제보를 받은 감사실은 3명을 적발했고 감봉 등 징계와 함께 20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. 당시 코레일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2년 뒤 똑같은 일이 대전에서 또 발생했습니다. 16년 거예요. 자주 빠져요. 자주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. 옆에서 지켜봤으니까. 씨가 직접 관리장한테 찾아가서 왜 얘는 자꾸 집으로 가는데 입력을 왜 제대로 안 하냐고.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지금도 관리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. 근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변경해달라고 내부 고발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근무 태도의 시스템은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. 코레일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가 여전히 바뀐 게 없고 대리 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을 하자 추가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SBS CNBC 강산입니다. 문제가 된 지난 2014년 코레일이 연차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만 모두 500억 원입니다. 당시 비슷한 일이 더 있었다면 이 중에 새어나간 돈은 과연 얼마나 되는 걸까요? 황인표 기자와 이 사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황 기자, 네. 우선 이 사건을 좀 규정을 해보자면 이게 직원들 사이에 짬짬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? 그렇습니다. 뭐 팀원은 연차 수당을 챙기고 팀장은 다음 날 대신 식사 대접을 받는 뭐 일종의 공생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이 문제가 됐던 대전철도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면적만 보시는 그 곳인데 지금 축구장 10개 넓이의 그 규모입니다. 두세 명씩 조를 짜서 일하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출근하고 있는지 근태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. 출근을 안 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네요. 그렇습니다. 서명 대신 지문이나 출입증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른 지역도 뭐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제보도 있었다면서요? 저희가 취재 중에 모두 4명의 전현직 코레일 직원을 만났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. 얘기 들어보시죠. 예. 고속철도 기지, 부산 고속철도 기지, 대전 기지 이게 세 군데가 특히 이제 정비단이거든요. 그 정비단들은 일근자들은 대부분 시스템이 다 그렇죠. 다 넘어가지. 그 계속 뭐 이따 출근 뭐 몇 시 하는가 늦게 하는가 뭐 지가 하는가 이것까지는 안 물어보거든요. 관심도 없고.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거는 뭐 들어갈 수 있죠. 그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최근 5년간 부정연차 수당에 대해서 코레일에 물었는데 코레일은 저희가 보도한 단 한 건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계속 인터뷰에서 나오는 이 내부 고발을 한 나영준 씨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피해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? 사실 이런 내부 고발이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는 게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직원들 사이에서 이 제보자가 나씨인 것이 알려지면서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. 얘기 더 들어보시죠. 예. 그때 심정은 뭐 맨날 출근하기가 싫었고 내가 괜히 내부 고발을 해서 뭐 직원들 간의 상호 얼굴 붉히게 만드는구나 후회한 적도 뭐 많이 있었죠. 나씨는 제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코레일에 물었지만 코레일은 기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.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종 결과를 상세히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나씨는 보름 전에 코레일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.
그렇군요. 그러면 코레일 측의 입장은 뭡니까? 이 취재가 시작되니까 코레일은 지금 이 시스템이 개선됐다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요.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여전히 그 서명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자 더 이상 내놓을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 지난주 취임한 코레일 송병석 사장은 조사해보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요. 얘기 들어보시죠. 예. 제가 뭐 그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그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본 원칙은 어떤 그 청렴 그리고 기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손 사장이 직접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관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의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